뉴욕 교역과 목사회 소속 목회자들이 올바니 뉴욕주청사에서 주정부의 무차별적 네일업소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뉴욕의 청소년들이 3.1절을 맞아 롱아일랜드에 있는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해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되새기고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설립 42주년을 맞아 장로 2명을 포함해 47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뉴욕 한성교회가 플러싱 KCS 한인봉사센터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선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잠자리를 제공해온 선교사의 집이 앞으로도 선교 지원과 나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이 오는 3월 12일 치매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정신건강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네일업에 종사하는 한인과 중국인 천여 명이 올바니 뉴욕 주청사에서 주정부의 무차별적인 표적 단속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와 목사회 소속 목회자들도 주정부의 차별적 단속을 반대하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월 29일 주정부의 네일업 표적 단속 반대 시위가 열린 올바니 뉴욕 주청사. 네일업에 종사하는 한인과 중국인 종사자 천여 명은 한인 등 아시안을 표적으로 무차별 단속을 펼치는 주정부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차별 단속을 중단하라, 우리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네일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정부의 차별적 단속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네일협회뿐만 아니라 뉴욕 평통, 한인 학부모회,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 한인 사회 전체가 모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욕 교회협의회와 목사회 소속 한인 목회자 20여 명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한인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차별적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목회자들은 시위자들과 함께 흰색 셔츠를 입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등의 피켓을 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한인사회 주력 업종 가운데 하나인 네일업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면서 이들의 아픔은 곧 한인사회 전체와 교회의 아픔이라며 동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 네일업에 얼마 전서부터 여러 가지 단속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아픔은 바로 교회의 아픔이고 교회의 아픔은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아픔이거든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네일 업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해서 이 뉴욕 지역에 있는 네일 업계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청사에 오게 됐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론킹 뉴욕주 하원 의원과 윌리엄 콜튼 주 하원 의원 등 뉴욕주 정치인들도 동참해 차별 단속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날 시위는 뉴욕타임즈의 잘못된 보도로 주정부가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문을 닫는 네일업소들이 속출하고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사로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인하고 대화하면서 한 1,000명이 우리 얼버니의 스몰 비즈니스 주인들하고 일하는 분들이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커뮤니티가 당한 마음이 있었고 화나고 너무 많은 비즈니스들이 셧다운 당하고 이거를 이 네일 사람만이 아니었고 맨마다 우리 뉴욕에서 뉴욕시티에서 무슨 그룹을 타겟 하려면 꼭 고양이 비즈니스를 타겟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존폐 위협에 시달리는 네일업소의 목소리가 뉴욕 주정부에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뉴욕의 청소년들이 3.1절을 맞아 롱아일랜드에 있는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하고 한국 역사적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할머니와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순국 선열의 아픔을 배우며 한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 안에 있는 현충원 베테란스 메모리얼.
이곳에는 한국과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비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림비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곳입니다. 뉴욕 우리교회 청소년들은 이날 3.1절을 앞두고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3.1절 나라사랑 예배를 드리고 한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함께 기미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유관순 열사의 애국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조원태 목사는 미국에서 성장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고 민족의 아픔을 통해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잊혀져가는 3.1 정신이나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려웠던 삶을 통해 민족의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로 인해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기림비에 우리가 함께 방문했습니다. 뉴욕 우리교회는 차세대 평화 일꾼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국경선 평화학교와 함께 비전 캠프를 운영하는 등 2세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설립 42주년을 맞아 47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2명의 장로 은퇴식을 열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는 지난 2월 28일 설립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축하객과 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화합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교회는 이날 장로 2명을 포함해 47명의 집사와 권사를 세우고 기쁨과 감사로 넘쳤습니다. 새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교인들도 새 임직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하나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성국 목사는 지난 42년간 성장해온 교회의 역사는 헌신의 역사였다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이날 수십 년간 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윤영철, 장봉석 장로에게 꽃다발과 감사패를 전달하며 은퇴식을 열었습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김영수 목사는 이날 충성된 사자들이 되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섬기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퀸즈 한인교회 이규선 목사를 비롯해 뉴욕 노회장 이영상 목사, 주비전 교회 이규본 목사 등은 축사와 권면으로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장영춘 원로 목사는 축도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뉴욕 한성교회가 플러싱 KCS 한인 봉사센터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우드사이드에 있는 예배당 건물을 매각하고 플러싱 159 스트리트 KCS 건물을 구입해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KCS 한인봉사센터 건물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건물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우드사이드에 있던 뉴욕 한성교회가 지난 1월 17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드사이드에 있는 건물을 매각하고 KCS 건물을 구입해 예배당을 이전했습니다. 아직까지 KCS의 이전 절차가 남아있어서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플러싱에서 헌당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새로 이전한 교회 건물은 KCS에서 사무실로 사용했던 일반 주택 건물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효율적입니다. 무엇보다 최적의 위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러싱 159가 지역은 한인 상권과 주택가의 중심부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한성교회가 플러싱으로 이전한 것은 한인 사회의 이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드사이드는 초기 이민사회의 중심지였지만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그동안 교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성교회가 우드사이드에서 제 플러싱 159가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한성교회는 말씀에 근간을 두는 교회입니다. 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플러싱에서 우리 한인들 그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교제와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성교회는 1979년에 설립됐으며 2011년 김일국 목사가 5대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선교사들이 가장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사의 집입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는 선의 선교회는 앞으로도 선교 지원과 나눔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가 열린 플러싱 선교사의 집. 어둠이 짙어지면서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는 이사진과 운영진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사회를 맡은 정인국 장로는 톱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아름답게 연주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가득 찬 예배는 지난해 회개와 감사 보고 등으로 업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수많은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를 뉴욕을 들리시기 때문에 너무나 비싼 호텔이나 그런 것을 사용하기가 모두 부담이 되실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섬기는 그런 단체입니다. 선교사의 집은 2007년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뉴욕에서 선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인기가 높습니다. 한 달 평균 200여 명의 선교사와 지방의 목사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선교사의 집은 현재 선의선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는 선교회 이사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비전은 선교사단처럼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좀 많은 사람들을 갖다 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선교사 집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연약한 선교 단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모임을 갖는 선교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해서 그 선교 단체들이 좀 되게 편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게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선의선교회는 선한 마음을 모아 선교를 지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이 정신건강 엑스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아시안 치매센터를 개원한 홀리네임은 치매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종합적인 의료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홀리네임 병원은 오는 3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신건강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박람회는 노년기의 덫이라는 주제로 한인 전문의들과 함께 치매 진단과 치료 시스템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수 임상신경심리학 박사, 최윤범 신경내과 전문의, 필립 황 노인정신과 전문의, 이성원 내과 전문의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홀리네임 병원은 최근 간센터와 당뇨센터에 이어 아시안 치매 전문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치매센터는 신경내과, 정신과, 심리학과 등 치매 관련 전문의들이 치매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단비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